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게 끝이 났죠.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장은 미국 시장이 강세 보이는 거하고 우리 시장이 강세 보이는 부분이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장 안에서 이제 그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화이자의 정식 승인, 화이자가 정식 승인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델타 변이라든지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시 얘기를 하면 미국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 뒤에 서 있는 건 그냥 테이퍼링입니다. 금리 인상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가도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유가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중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제는 한 명도 안 나왔고 어제는 한 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다음 멕시코만의 화재, 멕시코만의 화재는 뭐 공급 이슈니까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 이제 드라이빙 자체가 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다시 얘기를 하면 중국 경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기가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약간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좀 세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인민은행에서 돈을 조금 더 풀겠다 뭐 이런 대출 한도를 좀 증가를 시키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벨롭,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설비 투자 부분 자체의 규제가 계속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 쪽으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해 드린 거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 건설이라든지 토목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일단 BDI 지수 자체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곧장 생깁니다. 그러면은 BDI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각만큼은 좀 오르지 못하고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분들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역시나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일단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283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361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미국 시장 보고 기대하신 분들은 기대가 약간 좀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자,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음봉 양봉에 주목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차적인 지수로는 만약에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000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00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만 옆으로 가주는 모습이 보여도 전반적으로는 올라서 옆으로 가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오늘 시장의 매매 포인트 자체는 일단 1000포인트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에 좀 주목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외국인들 매도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역시 이 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311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전체 흐름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115포인트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두 종목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이라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명신산업은 사실 이제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라서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전기차 붐이 불기 시작을 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었고, 명신산업도 이제 그러한 부류이기 때문에 일단 좀 관심을 일단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원래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박스권을 그냥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박스권 안으로 다시금 접어 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 돌려내는지가 일단 관건이 돼요. 그래서 요걸 추세를 돌려내면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시장을 일단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못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 종목 조정 자체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강세 부분은 일단 3350원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강세가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동원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은 아니에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이제 시스템이라고 일단 붙어 있습니다만은, 하는 일 자체는 시스템하고 별로 관계없는 일을 합니다. 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 반기보고서라든지 분기보고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 회사 하는 내용을 일단 보게 되면은 뭐 연결 회사도 있고요. 지금 보면 동원 시스템즈가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네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업 내용을 하면 동원 시스템즈가 하는 부분은 포장용 유리 용기를 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포장재 제조 판매업을 한다든지, 요거는 이제 2차전지용 캔 제조업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이게 알루미늄 포일 관련돼 가지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동박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2차전지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잖아요. 음극재를 싸는 게 이제 동박이고요. 양극재를 싸는 거는 알루미늄 포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외에도 일단 친환경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통 이제 성장주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일단 필요한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포장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루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어요. 그죠? 동원 시스템들 강하게 오르고, 오늘은 4.3% 정도 일단 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중요한 가격권은 오늘 저점 잡았던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49,600원 안 깨진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49,600원 깨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반등을 하게 되면 당분간 여기 안에서 조금 갇힐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동원 시스템즈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오늘 부분에서는 시장 안에서 일단은 환경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환경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죠. 지금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돼 가지고 법안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하느냐 통과를 못하냐, 법안이 아니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보면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환경은 어떻게 보면 규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면, 지금 시장은 사실은 약간 좀 계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을 지금 박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지금 뭐 이미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박스로 가든지 하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뭐로 가든지 간에 이번 파동 자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잖아요. 그럼 밀리는 부분에 많은 이제 주린이 분들이 공포를 많이 느끼는데, 사실은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면 즐거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반등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반등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아이고 무서워 라고 했는데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를 보이면 상승으로 그냥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반등 자체가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밀리면은 일단은 뭐 패턴 가능성이 일단 생길 수도 있고요. 그쵸? 이 반등 자체가 나오다가 이게 얼마 나오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자체가 이전 고점까지 일단 상승이라도 해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 안에서 급등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상승 삼각형 패턴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밀려서 반등하니까 아이고 좋아라가 아니라 이 반등의 세기 자체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등의 세기가 이전의 전체 흐름 자체를 못 돌릴 정도의 흐름이 되게 되면 이전에 주식을 좀 못 파신 분들은 팔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시장을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은 항상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안 깨졌는데 다 팠냐? 그건 아니죠. 항상 이제 얘기를 할 때 날씨가 꾸무리하면 우산을 준비를 합니다만은 비 오기 전에는 우산을 쓰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비를 한두 방울 맞더라도 비 오면 우산 쓰는 것이 생활의 상식이듯이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아차 부러지면은 약간 좀 데미지가 있더라도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단기 추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간단하게 일단 리뷰를 해드렸고 저는 조금 이따가 1시에 계속해서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막 흔들리는데 시장이 흔들린다고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면 진짜 답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은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리더라,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때리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쫓아와도 피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있죠. 정신줄 놓지 마시고 시장은 그냥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대응 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강준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